영혼의 경제학자입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왜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떤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영혼까지 또 경제학자거든요. 완전. 예, 그래서, 영혼까지? 예, 그래서 경제학을 믿고 또 대부분의 생각할 때 경제학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호. 예, 영혼까지 경제학자입니다. 뼈까지 예. 경제학이다. 그렇습니다. 이 투철한 이건 지금 이 학문 윤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직업 윤리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보시면은 네. 경제학을 그냥 학으로만 하시고 오. 믿지 않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예, 저는 이제 믿으니까 예, 영혼의 경제학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조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선거 표심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 선거결에서 그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선거는 진짜 그 투표자면서 시민이면서 납세자인 네. 이 시민들의 선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내곡동이나 생태탕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만 이제 이 조세 저항 측면에서 네. 이런 것들을 짚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나온 투표 결과를 보니까 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건 2018년도 그 지방선거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네. 득표율도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그 납세자이면서 시민인 이런 표심 이런 그 시민들의 표심이 예. 이렇게 그 드러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보면은 이게 내 아버지를 죽으러 몰고 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재산, 내 소득을 축내거나 뺏어간 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이런 구절이 있나요? 구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마치 유증기가 차는 것처럼 이 투표 전반의 그 분위기를 결정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사건이 촉발되면은 이제 이게 표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키아벨리하고 효도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었네요. 그러면 돈 앞에서는 또 그런 점들이 또 있는 것이죠. 또.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하나 불거진 문제가 선거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 재조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 말에도 나와 있겠는데 지금 이게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혹은 네. 공시지가와 관련된 권한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 성립될 가격을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예전에 이제 감정원이라고 불리던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이름 바꾼 기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산정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 땅, 개별지와 개별 주택,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 없다. 그다음에 공시가격 동결 자체는 그 자체가 시사의 왜곡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저항하고 싶으면 재산세를 조정해 주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서로 해주기 싫은 그런 그 감정이 반영이 된 건데요. 예.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싶어 하냐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주고 싶어하는 그런 유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지자체가 이거 동결한다고 하면은 특정한 이유 없이 동결한다고 하면은 지역 간 형평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올랐잖아요, 사실은. 서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폭이 제일 큰 게 서울인데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만약에 동결한다면 다른 지자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세훈 시장의 요구를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주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예. 재산세가 지방세기 때문에 예. 탄력세율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 임의로 좀 줄여주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 한 50%까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건데 예전에 우리 종부세 도입했을 때 중앙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재산세를 막 예컨대 강남 3구, 성남시 이런 데 깎아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요건을 엄격히 바꿔놨어요. 아. 예전에는 이제 그 법에 재정상 기타 필요 사항이 있으면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타라는 두 글자에서 이제 그렇죠. 임의성을 많이 넓혀준 거네요. 예, 근데 그걸 빼고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요 요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율 조정이 실제로는 사실은 조정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도 또 서울시하고 협조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빠르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공시가를 만약에 재조사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권한을 만약에 서울시장이 지금 갖게 된다고 해도 이거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해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요 문제가 남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조사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동안 발달시켜온 모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서울시가 그러한 자료와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부동산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쓸 수 있냐?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컨대 국토부의 공시 가격에 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좀 더 좋은 공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그래? 그럼 해봐. 그러면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공시 가격하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적정 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불만이 접수되면 그거를 다시 잘 모아서 니네 공시 가격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은 뭔가 좀 더 나은 좀 더 낮은 공시 가격이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은 그냥 국토부하고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가고 다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간에 비판하든지 간에 건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 예측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들은 그 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래가 안 된 것들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추정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있는 건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을 또 가기가 좀 수월해지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여쭤볼게요.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주장한 거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요거부터 이 공시가 산정 근거를 좀 공개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거래가 되지 않은 어떤 공식 아파트의 가격을 추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추정하고 어떤 모형을 쓰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형평성, 투명성, 특히 투명성 차원에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런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죠. 특별하게 이제 공시 가격, 그다음에 우리 주택의 특성, 그다음에 가격 참고 자료, 그리고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면 좋고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이번 달 말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개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4월 29일에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에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으로서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남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어떤 모형을 통해서
가격으로 산출이 되는가 요것까지 공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쉽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공시가를 조정하는데 A, B, C, D 네 개의 항목이 있는데 예. 네 개의 항목이라서 어떤 항목에 가중치를 두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게 나오는가 그렇죠. 계산법까지 공개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죠. 예컨대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의 위치와 층수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이걸 공개하는 것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한다는 거 공개하는 거는 그렇죠. 차이가 많거든요, 사실은. 계산 항목만이 아니라 계산법까지 같이 공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공개가 되면은 예. 뭐 투명성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더 믿을 수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이게 좀 더 믿을 수 있는 모형들을 사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또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중장기적으로 좀 이걸 검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불만들이 있는 거냐면은 지금도 이제 개별 집가하고 개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데 너 거기 가봤어?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너 그 아파트 어떻게 생긴지 알아? 거기는 뭐 예컨대 A동하고 B동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네.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 그냥 서류만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A와 B가 서류는 똑같은데 하면서 공시가격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지자체가 권한을 가져갔을 때 각 지자체장들은 요거를 조금 낮춰줄, 특히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낮춰줄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들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요거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공시가라고 하는 게 재산세 부과의 기준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재산세,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종부세 이런 거에 그 과표가 되는 건 물론이고 네. 준조세 인 부담금, 그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쓰이고 그리고 각종 행정에서도 예컨대 뭐 지역의 건보가입자들, 그렇죠. 공정보가입자들 건보료 산정 기준되고 거기 들어가고 우리가 항상 보고서 열받아 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 그렇네. 그것도 기준이네. 예, 공시가격 중심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 들어가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복지 공급을 할 때 복지제도 수혜를 봤을 때 거기에 기초 자료로서 이런 공시 가격, 공시 지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수당 이런 거 지급할 때 이제 재산 뭐 이제 소득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데 어쩌면 그 기준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와 동시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이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자체 단위로 좀 그 넘기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그렇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모신 김에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푸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이게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네. 서울시가 행정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안전 진단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묶어놨는데 뭐 해라 뭐 하는 거는 뭐 이상 없다 이런 거는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재건축 그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른 관련된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예. 권한을 서울시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논의 과정과 협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예컨대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용적률 완화 같은 것들은 이제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당선 전에 그 오세훈 그 시장의 말과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말이 조금씩 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하겠다 해서 이제는 협조를 좀 잘 해보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재건축을 풀어준다, 재개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벌써 해당 지역에 호가가 벌써 뭐 1억, 2억씩 막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가격이 뛰었을 때 요거를 덤탱이를 또 시장이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서울시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힘들 것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약간 단견이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각각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도 다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원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시의원한테 정치적으로 이게 다 돌아온다. 그 플래카드 이름 적어가지고 걸어놓으면은 그게 바로 다음 지방선거의 그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이걸 저지하고 막는 것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유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